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부 기업들의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여왔던 한 가지 관행이 드디어 새로운 법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됐거든요. 오늘 이 변화가 한국 증시에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소수의 지배 주주들만 알고 있던 뭐랄까 일종의 마법 같은 거였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알기 힘든 그런 편법이었죠. 이제 그 마법의 커튼이 활짝 걷혔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주식. 우리가 흔히 자사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건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죠. 왜냐?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주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경영진을 지키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회사를 뺏으려고 하면 이 자사주를 슬쩍 우호지분, 그러니까 백기사한테 넘겨서 방어하고요. 회사를 쪼갤 때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2배로 늘리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주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쓴 셈이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편법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새로운 상법 개정안 덕분인데요. 이 법이 바로 기업들한테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아주 결정적인 해결책인 겁니다. 자,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어요. 기업들은 늦어도 2027년 중반까지는 창고에 쌓아둔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자사주를 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소각, 즉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둘째, 만약에 계속 갖고 있고 싶다? 그럼 매년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회사를 쪼갤 때 자사주에 공짜로 새 주식을 나눠주던 그 마법, 이제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어기면 이사들한테 과태료까지 물리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주식을 그냥 태워 없애는데 어떻게 가치가 생길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규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바뀌는 겁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크기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조각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조각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똑같습니다. 회사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식 한 주당 도가가는 이익, 즉 주당 순이익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숫자로 보면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딱 30%만 소각했잖아요.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주당 순이익이 무려 42.8%나 뛰는 겁니다. 이건 뭐 기업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이어져요. 주당 순이익뿐만 아니라 주당 순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이 중요한 지표들이 전부 다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와, 이 회사 일 잘하네? 투자해야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현실로 들어가 보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법 때문에 말 그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을까요? 보세요. 와, 몇몇 기업들은요. 전체 주식의 30%, 40%는 물론이고 심지어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쌓아두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이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던가 아니면 왜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지 똑똑히 설명해야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SK입니다. 여긴 예전부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아주 잘 활용했던 곳이라서 지금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죠. 보세요.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식이 그냥 회사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가치도 못 만들고 말이죠. 이제 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주주들을 위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맞은 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경영권을 지키는 벽돌이었는데 이제는 주주들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장이 SK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두산인데요.
다른 회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준 일종의 모범생 같은 케이스죠. 두산이 뭘 했냐면요. 법이 통과되자마자 2026년 딱 1년 동안에만 무려 2조 3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껄끄러운 규제를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기회로 바꾼 아주 똑똑한 수였죠. 자,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신영증권인데요. 여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냐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보다 회사가 스스로 들고 있는 주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특이한 구조죠? 이건 엄청난 숙제이면서 동시에 상상도 못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걸 다 소각한다? 그럼 산술적으로만 봐도 주당 가치가 그냥 2배로 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의 변화가 하나 둘씩 모이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시장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그림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첫째, 행동조율 펀드들이 이제 합법적인 칼을 손에 쥔 셈이에요. 경영진을 더 강하게 압박하겠죠. 둘째, 회사들도 이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주 가치를 올릴까 하는 쪽으로 머리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소강 랠리라고 부를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건 그냥 법 조항 몇 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 기업의 권력의 추가, 드디어 소수의 내부자에서 다수의 주주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한국 증시의 오랜 숙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주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도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곧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들이 말 그대로 불길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불길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잿더미를 딛고 불사조처럼 날아오를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